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과 10년 후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약 20점 가까이 높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는 비율이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부모의 소득이 낮은 가구라 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구 배경이 좋아서 독서를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성적이 좋고 취업이 잘 되고 하면 이게 성적이 좋고 취업이 잘 되는 게 독서를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가구 배경이 좋아서인지 이게 좀 혼재돼 있어서 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가구 배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독서가 성적이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이건 분명히 그 독서가 어떤 가구 배경과 무관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독서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안녕.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5, 6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10주간 함께 책을 읽고 변화를 살펴보는 꼼꼼하게 읽기 프로젝트. 평소에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좀 두꺼워지니까 책이 어렵다. 있어요?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역사 단원이야. 역사 단원 다 알죠? 뭐 고려야. 그러면은 고려 단원 왜 읽어?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서 읽어?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읽지. 그래. 네. 우리가 그게 문제야. 다 같이 책의 내용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보지 않고 뭘 생각해야지 이 책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잘 쓸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는 연습을 이번 10주 동안 할 거야. 그게 바로 읽기 목적이라는 거야. 꼼꼼하게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읽기 방법인데요.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들이 굉장히 책의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를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아니다.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이 분위기, 경향이 바뀌면서 생긴 연구 방식, 그리고 또 교수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또 읽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게 바로 읽기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학년별로 아직 배우지 않은 사회와 역사 교과서의 지문을 읽으며 문제를 풀어보는 오픈북 테스트. 그런데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주관식 문제에서 많은 아이들이 답을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요. 교과서를 똑같이 베껴 쓰거나 그림을 그대로 옮겨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죠. 시선 추적 검사를 통해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눈에 보면 동공하고 홍채를 트래킹을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글씨를 보고 있는지, 그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한 문장을 봤는데 다시 그 문장을 보는지, 이 친구가 시선이 주로 어디 몰려있구나, 이런 데이터까지는 가능하습니다. 우선 읽는 시간을 체크한 결과 6페이지에 제법 많은 양의 글을 3분 만에 읽습니다. 잘했어? 제대로 읽은 걸까요? 제목도 읽지 않은 채 문장을 건너뛰며 읽습니다. 다른 학생들 모두 읽는 시간이 예상보다 빨랐고 그림 정보에는 거의 시선이 가지 않고 책의 일부만 보고 넘깁니다. 책 한 권씩 한번 일단 받아볼게요. 꼼꼼하게 읽기 수업은 정보책을 읽으며 독서 전략을 배웁니다. 자, 요 표지 안에를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할 시간 주겠습니다. 30초. 자,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 같은
같은 경우 뭘 보고 인공지능이 떠올랐어? 이 그림 중에서. 태블릿 같은 거나 아. 핸드폰 같은 태블릿 같은 것과 핸드폰 같은 걸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거. 여기는 약간 되게 가뭄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 뭔가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것 같아요. 쭉 넘겨보면 머릿말 나오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읽기의 시작은 표지와 목차. 책의 목적을 인식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체크해 의미를 파악합니다. 4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위에 두 번째 줄에 동력, 동력. 동력 혹시 아시는 분? 전력, 에너지 같은 거를 생산하는 힘? 뭘 생산하는 힘. 또 동력. 움직이는. 그렇지. 움직이는 힘.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이 동력이야. 그렇지. 정보책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핵심 내용을 생각하며 제목에 주제가 읽습니다. 정확해. 오늘은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한 가지 독서 전략을 배워봅니다. 제목에 주제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방법, 주부용입니다. 자, 주부용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주제, 부주제, 세부 내용의 줄임말이에요. 기억을 해두세요. 제목과 목차를 통해 주제와 부주제를 찾고 부주제의 답이 무엇일까를 떠올리며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지금 효린이가 너무 좋은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몇 칸으로 나눠야 될까요? 6칸이요. 6칸? 7칸이요. 7칸? 왜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목차를 봐봐. 지구촌의 물 문제, 굴러가는 물통 큐드럼, 생명을 구하는 빨대와 책, 맑은 물이 올라오는 행복한 대야, 와카워터, 대나무 발판 펌프, 플레이 펌프. 7개죠. 그러니까 7칸이어야 되겠죠. 훌륭합니다. 주부용 전략을 통해 아이들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엄청 이런 내용을 뺄 걸 그랬다. 이런 거 있으면 찾아봐. 다른 친구들 보니까 되게 짧게 그 핵심 내용을 깔끔하다. 깔끔해. 내 거 그냥 무난한 것 같아. 우리가 교과서 텍스트를 잘 이해하려면 요약된 정보를 배우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요약된 정보를 외우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전혀 중요한 기술이 아니죠. 오히려 긴 글을 읽어내고 스스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뽑아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서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조금 덜 뒤처지거나 또는 따라가서 학생들이 그 수준의 책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주부용을 표가 아닌 그림으로 정리하는 손바닥 그리기 전략도 배웠습니다. 손바닥에는 주제와 부주제를, 손가락에는 세부 내용을 적으면 내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오늘 배울 또 하나의 독서 전략, 바로 육하원칙 전략입니다. 정보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어디 조선?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경상대전을 어떻게 만들었지? 야 일단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자. 좀 어려운 거 같으니까 너 일단 쓰는 거 멈추고. 진짜 왜 그래? 우와 왕피를. 여기 이거 아니야? 그 조선인데.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가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러면 여기 성종이 홍문관 학자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나아가 추론적 이해까지 가능해지는데요. 육하원칙 전략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키우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먼저 성종에 대해서 조선시대 1485년에 역사 연표를 참고해서 썼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홍문관을 세워 젊은 학자들을 기른 다음 학자들과 함께 편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만들었냐면 조선의 국가 조직과 정치, 사회, 경제 활동을 다스리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아요? 좀 달라요? 한양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썼고요. 육하 원칙에 맞춰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놓쳤던 정보, 숨겨져 있는 지식까지 모두 찾아서 꼼꼼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학생들한테 독서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 시간에 어떤 전략을 가장 많이 가르치냐면 질문 전략을 가장 많이 가르쳐요. 그때 질문을 잘 만들게 하려면 어떤 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질문을 만들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드디어 10주간의 꼼꼼하게 읽기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책을 보면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졸음이 몰려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조금씩 흥미가 든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성장도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고 제가 책 읽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10분이면 책 다 읽었거든요. 한 30분, 20분 걸리다 보니까 엄마가 너 되게 잘한다. 이 수업 때문 아니야? 이러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책 내용이 뭔가 좀 더 잘 기억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의 읽기 능력도 좋아졌을까요? 10주 전 실시한 평가와 방식은 동일하되 다른 교과서 지문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에서는 10주 전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더해 정리한 답변들이 눈에 띕니다. 전체 읽기 능력 평가 점수를 보면 10주 전보다 평균 점수가 무려 11점 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오픈북으로 테스트를 봐도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게 문해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오픈북 테스트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올랐다라고 결과를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 추적 검사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 본문의 모든 문장은 물론 그림 정보까지 골고루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말 그대로 꼼꼼하게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국서는 드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구를 만들고 싶어서 좋은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손으로 못을 박아야 되면 박을 수 있겠냐. 책을 많이 읽으면 드릴 같은 게 나한테 생기는 거다. 엄청 멋진 가구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사회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좋아하는 분야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선은 훌륭한 학습 도구다.